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시애틀 지형에서 연쇄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애틀 현지 언론들은 연방수사국과 시애틀 경찰국에 따르면 연쇄 은행 강도 사건에 연루된 24세 리나 장 씨가 최근 체포돼 8건의 1급 강도 혐의와 1건의 1급 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장 씨는 고객으로 위장해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자신이 무장하고 있다고 위협하는 쪽지를 건네며 현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수천 달러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지난 2019년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후 뉴욕 교도소에서 자살한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늘한 장자인 앱스타인을 둘러싸고 성접대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루머를 대통령 선거에 이용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지지자들의 공개 요구가 여론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앱스타인 파일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앱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트럼프 대통령의 열정 지지층은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도 앱스타인 문제는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가 지지자의 10%를 잃게 되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40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의회의 연례 국방예산 정책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선 국방부 장관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음을 감안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됩니다. 법안은 또 합동참모본부의장과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인기가 점차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트럼프 이민 정책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인의 62%는 트럼프 이민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강력히 반대 45%로 강력히 찬성 21%의 2배로 나타났습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는 이런 여론에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만성 변비 위험이 약 20%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시위안병원 연구팀은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참가자들의 카페인 섭취량과 배변 이상 증상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섭취량에 따라 변비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수치로 평가했습니다. 연구진은 카페인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 배변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특히 고령자에게는 적정 섭취 시 변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후 한국 시간 14일 특검의 두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강제구인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란 특검은 다시 서울교도소에 한국 시간 15일 오후 2시까지 특검 조사실로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시간 14일 장관 후보자 4명이 인사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우선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부덕에 소치라면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일부 시인하면서도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의 이런 해명도 거짓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